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례는 제가 출간한 임상보고서 디지털 정신분석 연구에 실려있는 사례로 분석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진정된 케이스입니다. 저와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채팅만 했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카페를 2012년 말에 시작했거든요. 사례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집에서 나와 언니하고 단 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내용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게 해줍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지연 씨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성으로 생각했다. 당시 그녀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연 씨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면서 살고 있던 원룸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당시 지연 씨와 언니는 무척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생활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때 언니는 자신을 병적으로 좋아하던 어떤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었는데 지연 씨는 언니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의 집에서 며칠 머물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다. 덕분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었다. 언니의 경제 상황도 힘들었다. 단순히 쓸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언니는 일을 그만두고 생계를 동생에게 맡겨버렸다. 자신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다단계 사업은 잘 되지 않았다. 덕분에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겨우 잡았던 고시원에서도 나와야 했다.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지연 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죽고 싶었다. 지연아,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살을 결심했을지도 모른다. 지연 씨가 자살을 시도하려 할 때 그것을 저지하고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남자친구가 고마웠다. 우리 같이 살까? 지연 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할 것을 제안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그래서 동거를 결심하게 되었다. 지연 씨의 언니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에 비해 지연 씨는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자매지간이지만 매력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다. 상담을 하던 도중 지연 씨는 언니를 비하하기 시작했다. 언니요? 언니는 얼굴만 예뻤어요. 인성은 완전 쓰레기라고요. 얼굴만 예쁘지 인성은 쓰레기라는 비난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상담은 거기서 멈춰야 했다. 언니에게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 씨의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 예쁜 외모 덕택에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돈을 꽤 여유 있게 벌 수 있었다. 경제적 곤란으로 지연 씨도 언니 따라 몇 번 일을 했었지만 불쾌한 기억만이 남았다. 자기야. 나 할 말 있는데. 지연 씨는 이 과거를 남자친구에게 힘겹게 말했고 뭐? 니네 언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기가 하는 건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까지? 남자친구는 언니를 원망하며 그녀를 이해해 주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것을 이해해 준 것이 고마웠다. 최악의 경우 헤어짐을 통보받을 결심을 한 고백이었다. 과거 문제로 미안한 마음에 이별을 감수하고자 했지만 헤어진 이후엔 살아갈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활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다. 자살하고 싶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지연 씨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을 다신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보세요? 지연이 남자친구니? 나 지연이 언닌데.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자꾸만 연락했다. 그 모습은 지연 씨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언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녀의 정신에서 형성된 표상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지연 씨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던 언니가 연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편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남자친구를 이용할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 했다. 결국 지연 씨는 잠을 포기해야만 했다. 잠이 들게 되면 남자친구를 지켜볼 수 없고 언니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파수꾼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었다. 파수꾼이라는 표상에 어울리게 자아는 적당한 시간에 휴식을 거부했다. 불면을 일으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지연 씨는 남자친구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해야 했다. 만약 남자친구가 언니를 돕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열악해질 것이었다. 따라서 언니의 연락을 감시해야 했다. 잠을 자는 것보다 남자친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낮에만 잘 수 있는 것도 언니와 관련이 되었다. 언니는 낮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푹 잠들 수도 없었다. 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 간격은 점차 좁아졌다. 나중에는 하루 2~3시간만 수면이 허락되었다. 이후 지연 씨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했다. 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언니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건 그렇고 돈 좀 있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둘은 싸웠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니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돈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연 씨는 가족에게서도 돈 이야기만 들어야 하는 것이 슬펐다.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씩 돌리고 그 외는 모두 남자친구에게만 전화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나에게 밤에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침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었다. 자격증 대여 기간의 만료가 다가와서 취업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더는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 분석을 지속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생존이 우선이었다. 억지로 분석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어려운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서 취업해야만 했다. 생존해야 실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분석을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의사를 수락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분석가의 말보다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정신 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분석가의 말에서 느끼는 가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치료의 나머지만큼은 지연 씨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사랑하는 능력이 곧 치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분석 효과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효과가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정말 빠를 때는 한 번만 분석해도 효과가 즉각 등장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치료가 끝났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증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한다면 증상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나뭇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증상은 이동 작업을 거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가 재발도 일어납니다. 재발의 경우는 증상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면서 전에 없던 방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작업을 하는데 생활사를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효과가 일찍 나와서 다행스러웠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신경증적 내용들까지는 차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자 부담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비를 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